자, 다음 이슈는 이제 그래도 매크로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국내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 모셨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쪽을 커버하고 있는 박주영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미 예정은 된 것 같고 계속 공식적인 커멘트들은 미국 재무부하고 지금 중국 재무부 장관끼리 만나고 있죠. 자, 미국은 좀 적극적인 반면에 중국은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건가요? 우선 경험적으로 좀 봤을 때 미중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의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를 보면은 우선 중국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더디다거나 혹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 이외에 좀 대외 이슈가 좀 더 중요한 게 있었을 때 양국 간의 이슈가 좀 갈등이 잦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23년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발생하면서 친이스라엘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중국과 조금 그래도 좀 양호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미국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좀 뜨뜻지급하기보다는 좀 이제 미국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앞서고 있는 것뿐이지 중국도 뭐 양국 간 회담에 있어서는 할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대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도 있고 내년에 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진짜로 대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미국이 조금 더 조바심을 낼 만한 그런 위치긴 하네요. 중국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거기는 표출이 잘 안 되니까. 자, 얼마 전에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마이크론의 CEO와 회동을 했다고요. 그럼 뭐죠? 반도체 쪽은 좀 미국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건 좀 열어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화해 제스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외국인들의 대중국 투자를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좀 제스처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당분간 이런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은 되겠지만은 이게 뭐 정상회담 성과가 미미하거나 혹은 또 근본적으로 저희가 양국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는 언제든지 또 이렇게 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일단은 뭐 화해적인 국면인 거다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내를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제 개방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문호를 열겠다는 제스처는 취했는데 중국의 지표를 살펴보면은 10월에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서 경기 둔화가 좀 짙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PMI 한 달 하락으로 아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PMI 기준으로도 지금 5개월 연속 뭐 속도의 차이뿐이지 회복 국면에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뭐 8, 9월 경기 지표도 워낙 우려가 너무 컸었어서 좀 기대치를 상회한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8, 9월 지표로 봐도 일단 회복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은데 자, 중국판 리마든 브라더스 이 헝다가 이제 기한이 만료된 빚 52조 원을 갚지 못한 상태. 거기에 또 비구이 위안도 지난번 달러채를 디폴트를 공식적으로 냈잖아요. 자, 중국의 부동산 참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최근 뭐 국내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은 정책적으로 좀 완화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객관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을 야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공급 측의 부채 비율 규제인데 이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런 중국 주요 디벨로퍼들의 자금 현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 앞으로도 이런 뭐 채무 불이행 등 같은 이슈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와 별개로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좀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일단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일례로 뭐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소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일단 계속 회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기사 내용만 보면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뭐 거기에 이제 미국이 2007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상당히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시아의 부동산,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자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좀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한 방에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고 네. 중국의 특성이 좀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이제 또 소비 시장 뭐 매번 이번 하반기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중국의 쌍십절이라고 하는 11월 11일이죠. 광군제. 네네. 네, 여기는 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소비력이나 행태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던데 이건 뭐죠? 일단 중국 올해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이 가성비 소비입니다. 아무래도 중국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저가 상품의 가성비 제품에 대한 소유가 높았고요. 또 여행을 봐도 저희가 이제 올 연초 들어서 제로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중국인들도 이제 많이 밖으로 나가고 여행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여행 관련해서는 좀 지표가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 여행 지출 지표는 되게 늦게 회복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이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중국은 좀 가성비 제품 위주로 소비를 되게 현명하게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광군제 이 주요 커머스 기업들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나 뭐 징동 같은 플랫폼들도 보면은 되게 이런 저가 메리트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을 하겠지만은 과거처럼 그런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따이공이라고 표현하나요? 대마분들 뭐 와서 보따리로 그냥 뭐 쓸어 담아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선택적인 취사였고 올리브영에도 그렇게 명동에 많이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신다는데 합리적인 소비가 추세다. 이게 포인트네요. 자, 그 외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국의 이슈가 있다면요. 일단 뭐 저희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을 하냐 마냐 이거잖아요. 이거 봤을 때 일단 10월, 11월 지표가 8, 9월 달 잘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국 회의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경기 전망을 하는 정부 내 회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멘트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플랫폼 기업들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내수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3분 실적 나오고 또 4분 관련 콘콜에서 4분기에 대한 경기 전망들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앞으로 이들이 보는 중국 회복이 어떤가에 대한 체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중국의 자동차가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이 중국에선 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이유죠? 1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넘어서 가장 글로벌 최대 자동차 수출 국가로 좀 등극을 했습니다. 양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되게 좀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의 상해 기가 팩토리 그 데이터도 좀 들어가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빼더라도 8월 달 기준으로는 일본을 월별로 넘어섰다 해서 중국이 앞으로는 좀 글로벌 최대 자동차 수출 국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20% 초중반대가 이제 전기차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되게 좀 잘하고 있다. 그럼 뭐 내연차나 전기차나 할 것 없이 어디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유럽으로 한 40% 좀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30%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 쪽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업별로 보면은 어디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냐 보면 테슬라. 상해에서 나오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2, 3위로는 상해 자동차랑 그다음에 BYD라는 기업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랑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좀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되게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이유가 일단 뭐 리튬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 제조, 그다음에 자동 완성차까지 해서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좀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되게 이른 시점부터 정부 주도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내연차를 아무래도 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품 경쟁력도 많이 올라오면서 싸고 괜찮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내연차 대비 나쁘지 않은 전기차를 생산해 나가면서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중국 전기차 자동차 수출은 좀 계속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미래의 이제 다음 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둔화되는 얘기들이 했는데 결국엔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중국 아이폰 15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 내 이 스마트폰 동향은 좀 어떻든가요? 최근에 이제 뭐 국내도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화웨이가 새로운 폰을 출시를 하면서 네. 중국에서 폴더블. 폴더블도 그렇고 그다음에 5G 폰을 처음으로 5G. 올해 되게 2년 만에 그 플래그십 폰을 출시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되게 좀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샤오미도 그렇고 최근에 샤오미도 몇 주 전에 냈었는데 이걸 이제 아이폰 15을 넘어서 이 두 모델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좀 주요 모델들이 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되게 장기간 역성장 국면에 있었는데 조금 회복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 소비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지금 속된 말로 미국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달러 아니겠습니까? 미국채를 지금 찍어내는데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이 안 사주고 중국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서로 그 교합점이 이제 맞닥뜨릴까요? 네, 일단 지금 국면은 좀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양국이 뭐 연초에 좀 많이 싸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일단 서로 다 좀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 특히 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국도 이게 상응하게 좀 화해도 또 많이 제스처도 많이 보이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상끼리 일단 만남이 결정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잖아요. 네. 중국 쪽에서도 많은 좀 어떤 제재 완화나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중국 기업 가운데 투자로 관심을 가져올 만한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뭐 저희가 국내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중국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위안화 약세도 되게 심한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정상화되면은 관련한 중국 위안화 표시 자산들도 되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 내년에도 중국 경기 회복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어떤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한 글로벌 우려가 계속된다면은 결국은 이런 경기의 민감돼 있는 종목들은 좀 잘 가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해서 힘을 쏟고 정책적으로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할 만한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나 AI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 좀 기업들도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달러,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얘기하셨는데 뭐 중국의 renminbi 적폐라고 하잖아요. 홍패인가요? 하여튼 뭐 근데 7.3위안에 좀 묶어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개방해서 좀 뭔가 사주면은 그게 또 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겠군요. 거기에 대상은 AI나 그래도 중국이 잘 만든 것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을 커버하고 있는 박주영 애널리스트로부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알아봤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